안녕하세요, 위대진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인데 부동산에 출근을 했고요. 오늘은 부동산 영상 아니고 제가 작년에 방콕으로 아이들 데리고 여름 캠프를 다녀왔는데 셀프로 여름 캠프 학교를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네이버나 뭐 인터넷에 정보를 치게 되면은 유학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현지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렇게 블로그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보는 있는데 이렇게 셀프로 직접 하는 정보는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나름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학교를 직접 컨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글로 들어가서 일단은 만약에 국제 학교를 이제 나라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 검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콕으로 다녀와서 일단은 방콕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지도를 들어가 봐요. 저 지금 여기 방콕 시내예요. 여기 공항이고 수완나품 공항이고 방콕 시내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국제학교 한글로 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쿨 해가지고 영어로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 군데가 생각보다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학교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면 보시면 한국국제학교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지하철역이랑 이렇게 위치가 이쪽 도심 안에 있는 학교로 선택을 하시면은 리스트 국제학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여기 리스트 국제학교가 있고 여기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로 보시면 지금 자동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다가 여기 홈페이지에 아예 공지 같은 곳에 여름 캠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이트 관리가 바로바로 보통 잘 안 하시고 그냥 정말 개괄적인 그런 소개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하기 눌러서 정말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세요. 웬만하면 그래도 영어로 쓰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한글로 문의를 하셔도 아마 그쪽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담당자가 번역하는 게 귀찮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만약에 지금 영작이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번역 어플에다가 한글로 넣으셔가지고 번역해서 하셔도 되시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치면 또 정보가 영어로 치는 거랑 인터내셔널 스쿨 또 이렇게 영어로 치게 되면은 보이는 학교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영어로도 쳐보시고 한글로도 쳐보시고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BSB 인터내셔널 스쿨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저희 꼬맹이들이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학년 있는 학교는 선택하지 않았고 이제 유치부랑 이제 초등학교 위주로 있는 학교를 선택했고요.
여기 유치부 홍보 이렇게 만들었네. 제가 블로그에 좀 글을 올리고 나서 문의가 이제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여름 학교 보시면 벌써 이렇게 2024년 여름 학교 정보가 나와 있고 그러네요. 여기 벌써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정이 벌써 오픈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랑 저희 꼬맹이들 그러니까 금액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학교에다가 바로 컨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숙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문의를 하면은 또 숙소도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살기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웬만하면 아파트형 숙소를 얻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세탁기랑 이제 빨래도 되게 자주 해야 되고, 아이들 수영하고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여기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음식도 매번 나가서 사 먹기도 힘드니까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숙소 위주로 알아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문의가 많으니까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학교들도 보시고 싶으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학교에 직접 문의하면 답변도 생각보다 바로바로 거의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날 답변이 오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은 이제 다른 그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사이트도 공유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방콕으로 처음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여유가 만약에 된다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또 싱가포르 쪽으로, 만약에 말레이시아나 그쪽으로 보게 된다면 또 그 도시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레이시아도 워낙 넓어가지고 보통 조호르바루 여기로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또 인터내셔널 스쿨 검색을 이렇게 하면 학교들이 이렇게 뜨죠. 그게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그래서 아라스쿨스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고, 여긴 조금 규모가 작은 학교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번역돼서 나오니까 좋죠. 우리 학교 이게 번역으로 되면은 이제 말 같은 게 조금씩 의미가 다른 말들도 있으니까. 취약정 국제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과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하기 해서 문의하시고, 비용이랑 뭐 여름 캠프 너네 과정이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입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때도 굳이 유학원 통하지 않으시고 셀프로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요새 한 달 살기 여름이랑 겨울에 국제학교 많이 가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 알아보는 게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BSB 거기가 1주당 이제 비용을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총 7주 중에 최소 1주부터 다닐 수가 있어요. 저희 꼬맹이들은 이제 2주 과정을 다녔는데, 이제 나머지는 좀 노느라고 2주만 신청을 했는데, 1주당 아이 한 명당 30만원대였으니까 비용도 훨씬 아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현지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또 물가가 싸다 보니까 숙소만 조금 잘 정하시게 되시면은 그래도 한 달 살기 좀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외고를 나왔는데, 외고를 나와가지고 조금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공부만 해서, 문법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외고를 간 케이스고, 그 다음에 같은 반 친구들 중에는 정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인 친구도 있었고, 이제 어려서 외국 생활을 했던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저 이렇게 공부만 한 문법 세대랑은 아예 영어에 대한 영어는 진짜 그야말로 언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21살 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와 이제 다른 친구, 저 이렇게 셋이서 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 저희도 똑같이 질문을 하고, 이제 리스닝하고, 뭐, 기본적인 대화는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떤 한 식당에서 이제 저희가 시키지 않은 덤탱이를 씌우려고 이제 음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생각해봤더니 저희는 영어로 못 싸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중하게 묻는 대화만 배웠지, 막상 영어로 싸우려니까 뭐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그냥 한국말밖에 안 나오죠. 한국말밖에 안 나오고,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6년 정도, 6, 7년 정도 산 그 친구가 갑자기 영어로 다다다다다다다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운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영어로 뭐라고 막 계속 하는 거였어. 그날 저녁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영어를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영어를 계속 잘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된 거냐. 물론 공부도 잘한 친구였지만,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먼저 영어를 말하려면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말 할 때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냥 내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국말 하는 것처럼 영어도 너는 내뱉는 거냐, 문장 안 만들고. 그랬더니 진짜 그냥 내뱉는 거래. 한국말이랑 똑같다는 거야. 자기는 이제 거의 모국어처럼 영어랑 한국어가 그냥 이렇게, 그게 어렸을 때 그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그때 말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게 영어는 정말 언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꼬맹이들도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브랜드 영어 유치원을 선택은 안 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빨리 뭐 라이팅을 하거나 막 리딩을 하거나 이런 거를 바란 게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노출 위주의 영어 유치원을 보낸 거죠. 이제 가서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영어 유치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첫째는 5살부터, 둘째는 원래 5세부터 가능한데 이제 거기가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둘째는 3살이었는데 그 형아 따라서 거기서 보육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제 노출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걸 공부로 접근하게 되면 벌써부터 영어라는 과목에 질려버리고 단어 외우고 막 이런 거는 상상하기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리스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그게 확실히 무슨 단어의 뭐 스펠링 이런 거는 절대 모르지만 그냥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파닉스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파닉스도 그걸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는 것보다 계속 노출을 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단어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발음이 나는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얼추 발음을 따라서 하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7살 때까지만 해도 3년을 다녔는데 리딩이랑 라이팅이랑 거의, 제 주변에서도 영어 유치원 다니면 확실히 막 말도 잘하고 막 리딩도 하고 막 라이팅도 막 2-3장 쓴다는데 진짜 그러냐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러진 않았고, 그냥 이 쌓이는 시간이 분명히
이제 그 아이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쌓였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있다가 영어도 크게 막 말하는 것도 별로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작년에 여기 이제 국제학교를 간 이유도 작년 초였죠. 이제 큰애가 10살 되던 해에 작년에 이제 1학기 초부터 이제 학원에서 이제 문법이랑 단어를 이제 조금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3학년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문법 수업이랑 이제 이런 건 안 했고, 근데 그렇게 문법 수업이랑 단어를 조금씩 외우면서 갑자기 영어병 걸린 애처럼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와도 영어로 막 말 걸고 저한테 너무 낯설게 왜 막 자꾸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왜 말을 하려고 이제 자기가 아는 거를 자꾸 넣더라고요. 조합을 해서. 그래서 딱 지금 시기에 이제 나가서 경험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알아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처음이다 보니까 비용, 너무 멀리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는 곳을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서 보통은 이제 제가 뭐라고 뭐 택시를 타던 물건을 사던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저희 영어를 이제 친정 엄마나 이제 저희 남편이나 이제 옆에서 뭐라고 막 이러면서 막 동시통역을 막 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희 큰애는 다 알아듣고 자기가 심지어 껴들어가지고 자기 궁금한 거를 묻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마음껏 영어로 말하니까. 근데 정말 문법을 안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약간 내뱉는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이 이후에는 뭐 고학년, 중고등학교, 뭐 그렇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당연히 단어를 막 외워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기를 계속 겪으니까 그때는 이 아이가 이제 영어에 대한 뭐 흥미나 이런 게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공부로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이 아이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언어로서 쓸 수만 있으면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언어로서 쓸 수만 있으면 이제 성공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조금 1년에 한 번씩은 사실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좀 여유가 되면은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나가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웬만하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좀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두 번 더 경험을 시켜주고는 싶어요. 그래서 셀프로 알아보시는 방법 한번 공유를 해봤어요. 안녕.